근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누차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파동의 패턴을, 그림을 외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법칙은 예외가 없다고 엘리어트가 자기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놓고는 막상 주식시장에 딱 들이대니까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서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만들어낸 분도 일목균형표의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이론은 내가 시장에서 잣대로서 만들어낸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은 공부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하기 나름이다. 내가 답을 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공부해라. 이렇게 책에 써놔버립니다. 엘리어트도 이 일목 야마모토 씨처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외, 무수한 예외들로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법칙은 꼭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승이 마디가 시작되고 이 상승 파동은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파동은 절대로 이 출발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추세 반전이라고 확신을 하고 감히 지금부터 추세 반전이 되었으니까 강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한 을치기 전문가도 있지만 이것이 추세 반전인지 기술적 반등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파동이론에 따르면 하락을 추세를 마무리 지었던 주가가 반등을 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파동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을 해야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전문가는 반등을 하면 일단은 이것이 지난 저점을 지키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번 고점을 넘어가는지 확인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중한 시장 의견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도 신중한 의견 접근이 될 것이죠. 상승 반전의 출발점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의리를 범하느냐.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우를 범하는 거죠. 즉 발끝에서 종목을 사겠다는 욕심이 허리에서 사서 발끝까지 내려와서 발목에서 파는 욕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단순한 파동을 하나 놓고 봐도 바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반등을 해도 기다려서 이 저점을 지키고 추세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죽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하회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이전의 상승은 상승 파동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조정파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 상승은 최소 이 상승의 1.618배, 최대 2.618배까지의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엘리어트 책이나 프레이트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눌림목의 깊이가 바로 이 시세를 결정짓는다. 두 번째, 여기서 눌림목 조정의 패턴이 이것이 1.618이냐 2.618이냐를 결정짓는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면 상승하는 파동은 1번과 3번과 5번이 상승하는 파동이 될 것이고 하락하는 파동은 2번과 4번이 하락하는 파동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모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상승 후에 조정받는 2번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면 3파동 이후에 조정은 복잡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5파동이 나타난다. 즉 뭐냐면 두 번째 이 파동이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이라면 이 네 번째 조정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첫 번째 파동의 조정 파동이 복잡한 형태라면 3차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다음 두 번째 4파동의 조정은 단순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파동 교대의 법칙입니다. 파동 교대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승 파동은 1, 3, 5가 상승 파동이고 조정 파동은 2번, 4번인데 2번과 4번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의 조정은 80%가 단순 지그재그 파동이다. 시장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시장의 어떤 지점에 오면, 어떤 시점에 오면 거의 모든 종목이 이 2파동이 단순 지그재그형이 아닌 복잡형으로 2파동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더라. 이 구간이 가끔씩 보인다. 이때는 뭐냐? 한 종목으로 놓고 보면 2파동이 복잡형으로 나타나면 3파동은 2.618배로 갈 확률이 높더라.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야기 틀렸잖아 하고 다른 사례를 들고 나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률론적으로 이 파동교대의 법칙을 응용을 하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전의 하락파동 이후에 네크라인에서 돌파한 주가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렇게 복잡한 조정기를 거치면 주가는 상당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LG건설, 현대차, 각종 이런 어떤 얼마 전에 중기 상승 종목들의 직전 1파동 이후의 상승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이런 정상적인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오르면 1.618배가 오르고 다시 조정 거쳐서 5파동 이후에 ABC로 가더라. 이것은 파동교대의 법칙을 적용을 하되 파동의 패턴이 복잡형이 2파동에 나타나고 특히 2파동의 길이가 1파동 상승의 길이만큼 이상의 길이로 갔을 때는 2.618배의 상승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을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서 보려면 1파동 상승 후에 지그재그 박스를 형성하다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종목은 상당 기간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파동으로 돌아가면 1, 2, 3, 4, 5파동 중에서 이 네 번째 파동은 다시 이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첫 번째 출발을 한 주가가 하회를 하지 않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파동은
상승 반전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1.618배든 2.618배든 얼마든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4파동이 이 1파동보다 내려와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이 파동은 전부 파동을 잘못 매겼다. 파동의 불변의 법칙에 위배된다. 즉, 이 파동이 1파동의 출발을 하회하면 되지 않듯이 두 번째 조정파가 첫 번째 파동의 고점 이하로 하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실전에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쭉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놈이 있습니다. 선을 꺼보면 상승 파동이 아니다. 뭐냐? 여전히 조정 파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파동론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은 보통 나머지 파동이죠. 마무리 파동. 이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즉 5번 마지막 파동은 제일 적은 파동이거나 혹은 1번 파동과 같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구간에서 주식 투자하고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파느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확인되고 돌파를 했을 때 여기에서 3파동의 상승을 취하고 나머지 5파동은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라. 즉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은 이 구역인데 그러면 5개 파동 중에 도대체 3개의 상승 파동 중에 두 번째 파동만 취하라 하면 주식 투자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상승 파동은 3번 파동이 가장 강력하고 하락 파동은 A, B, C 중에 C 파동은 길고도 고통스럽다라고 엘리트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C 파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지고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집니다. 너무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락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C파이듯이 이제나 떨어지나 하고 계속 오르는 것이 바로 상승의 3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 매김이 개인 투자들은 익숙지도 않고 실제로 전문가들에게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파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주가 패턴에 대한 내가 시야를 넓혀주고 시각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규정된 파동이 있지만 꼭 이 중에 한 놈씩은 연장은 된다. 다만 조정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다. 상승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연장되어 버리는 수도 있고 1번이 이만큼 연장되는 수도 있고 마지막 5번이 이렇게 연장되는 수도 있는데 조정 파동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다. 왜? 하회하면 법칙 위배니까. 그래서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파동 연장이라는 것이 주식의 천정형과 바닥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읽었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 2, 3, 4, 5 패턴 중에 5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1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엘리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파동은 최소한 가장 짧은 파동일 수 없다. 즉 3번 파동은 무조건 가장 긴 파동이거나 최소한 2등은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 긴 파동은 자연히 3번 파동이 그 다음 1번 파동이다. 1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에 3번 파동, 그 다음에 5번 파동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측량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의 진정 패턴은 V자형 하락, 2중 천장, 3중 천장 혹은 헤드 앤 숄더, 원형 천장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의 바닥은 뭡니까?
V자형 바닥, 이중 바닥, 삼중 혹은 역회된 숄더, 원형 바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조차도 뚝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은 파동에 대해서 자기는 앞에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뭐 이번에는 역회된,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이번 시장은 역회된 숄더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가가 떡 떨어집니다. 연초에. 연초에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이쯤 또 갔을 때 주가는 이쯤이었군요.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려고 조정받으러 내려갈 것이다. 그래 이렇게 딱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완성지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상승 1파동을 마무리 지으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주가의 가장 완벽한 바닥의 형태는 바로 역회된 숄더입니다. 삼중 바닥이죠. 이것은 주식의 그냥 기본적인 바닥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특수한 어떤 패턴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파동론적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는 주가는 A, B, C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주가의 소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 반등은 A, B, C 이런 파동입니다. 올라갈 때와 반대죠. 올라갈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1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질 때가 A, B, C인데 즉 오르는 추세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주추세다. 즉 하락할 때는 하락 방향이 주추세이기 때문에 주추세는 5개의 파동, 주추세와 반대되는 것은 3개의 파동, 주추세와 같은 방향은 5개의 파동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락의 A, B, C 중에 마지막 C는 이렇게 소파동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5개 파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앞의 파동은 하락 파동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 1, 2, 3, 4, 5가 오르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파동이 1, 2, 3, 4, 5 오르는 파동이 하나, 둘, 셋으로 가면 당연히 역회된 숄더는 기본형의 패턴으로 나타나야 된다.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패턴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